안녕하십니까. 독사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 서문 전망대에서 롯데월드 타워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2년 5월 25일 수요일 오후 5시 37분입니다. 현재 구름이 약간 끼어있는 날씨고요. 오늘 밤 10시부터 약간의 비가 내린다는 일기예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주변의 풍경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이 2014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남한산성입니다. 남한산성 성곽길의 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방 50m 지점이 서문입니다. 우익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른쪽 날개다. 그래서 우익문이라는 별칭도 갖고 있는 남한산성의 서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남서쪽입니다. 남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전방 10km 정도 지점에 서울공항이 있습니다. 서울공항의 활주로가 쭉 뻗어 있습니다. 서울공항은 공군 제15 특수임무비행단입니다. 대통령 전용기가 이착륙되는 서울공항, 다른 말로 성남비행장이라고 칭하기도 하는데요. 행정구역상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하고 있다 해서 성남비행장이라는 별칭도 갖고 있는 서울공항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공군의 공식 명칭은 공군 제15 특수임무비행단입니다. 대통령 전용기 이착륙 등을 관리하는 비행단입니다. 지금 왼쪽으로 계속 남서쪽 방향인데요. 서울공항 남쪽 지역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그 지역이 보이고요. 그 너머로 이제 광교산이 보입니다. 수원의 명산인 광교산이 해발 한 582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해발 582m 고지 광교산 시루봉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곳 남한산성은 가장 높은 저기 제가 비추고 있는 방향 전방 50m 지점이 서문 우익문이고요. 저 숲을 너머로 전방 한 700-800m 지점에 기와지붕 끝부분만 약간 숲을 위로 보이는데요. 이 나무들 가장 꼭대기 지점에 전방 한 800m쯤 지점에 수어장대가 있습니다. 남한산성의 최고 지휘부가 있었던 수어장대가 한 800m 지점이 있는데요. 저 지점이 청량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해발 460m 정도 됩니다. 이 성곽길을 따라 쭉 한 800-900m 정도 가면 수어장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이쪽 방향으로 이번에는 북동쪽 방향을 비추고 있는데요. 이쪽 방향으로 성곽길을 따라 쭉 한 1.5km, 2km 정도 가게 되면 이 남한산성의 정상 남한산이라고 있습니다. 남한산은 해발 522m 고지입니다. 저쪽에 수어장대가 460고지, 이쪽 반대 방향 남한산은 정상이 522m인데요. 남한산이 광교산보다 한 60m 정도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교산이 해발 582 정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남서쪽 방향 계속 비추고 있습니다. 광교산이 전방 한 25km 정도 지점에 펼쳐져 있습니다. 수원의 명산 광교산. 그 다음에 약간 방향을 틀었습니다. 여전히 남서쪽 방향인데 오른쪽에 저기 산이 청계산입니다. 청계산, 서울에 있는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등산을 가는 산 청계산, 해발 618m입니다. 매봉도 있고 이수봉도 있고 그러는데요. 청계산 정상은 해발 618m 고지입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서쪽 방향을 비추고 있습니다. 서쪽 방향 전방 한 30km 정도 지점에 서울대학교 남쪽에 있는 관악산이 보입니다. 관악산 능선이 보이고요. 기상청의 통신탑도 보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암자가 있는데요. 연주대라고 관악산 정상에 연주대가 보입니다. 해발 629m 고지입니다. 관악산은 해발 629m 고지. 그 다음에 그 앞부분에 전방 한 15km 지점에 구룡산과 대모산이 보입니다. 대모산은 강남구 일원동에 삼성 서울병원 바로 남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너머로 있는 이제 구룡산은 서초구 소재인데요. 저 대모산은 해발 293m, 구룡산은 해발 306m입니다. 저 대모산과 구룡산 남쪽에 있는 게 바로 헌인릉이라고 있습니다. 헌인릉. 조선 3대 태종 이방원의 무덤인 헌릉과 조선 23대 순조 임금의 무덤인 인릉을 합해서 헌인릉이라고 합니다. 대모산 바로 남쪽에 있고요. 그 헌인릉 근처에 국가정보원도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자, 그 바로 이제 왼쪽에 서울공항이 쭉 활주로가 한 2km 정도 뻗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정확하게 30년 전인 1992년에 공군 학사장교로 입대를 해서 공군 소위로 임관하고, 공군 소위 때는 경남 진주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신병교육대 교관을 하고, 또 공군 중위 진급하고는 93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단인 6.25 한국전쟁 당시에 창설됐던 공군 제1전투비행단 광주비행장에서 공군 중위로 비행대대 행정계장을 했는데요. 그 공군학사장교 입대하기 전에 시험을 봅니다. 필기시험은 영어와 전공이니까 저는 영어와 법학을 받고, 그 다음에 신체검사와 영어 면접시험을 지금 전방 한 10km 지점인 공군 제15 특수임무비행단에서 영어 면접시험과 신체검사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2년 3월 4일, 지금부터 30년 전인 92년 3월 4일에 경남 진주 공군교육사령부 사관중대에 가 입교를 해서 최종 체력검정까지 했습니다. 그 과정을 다 통과해야 공군 학사장교로 입대가 되는데요. 92년 3월 4일에 공군 제90기 사관 후보생으로 입대를 했었습니다. 그 전 단계에 10km 전방에 있는 공군 제15 특수임무비행단, 즉 서울공항에서 영어 면접과 신체 검사를 했던 곳입니다. 91년 말에 저기에서 신체 검사와 영어 면접을 했으니까 한 31년 정도 전에 저기 공군 제15 특수임무비행단 서울공항을 갔었습니다. 대통령 전용기 이착륙 등을 관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다시 서쪽입니다. 이 남한산성의 산 기슭에 보시면 위례 신도시가 있습니다. 위례 신도시, 남한산성 산 기슭 전방 한 3km 지점에 위례 신도시가 쭉 펼쳐져 있는데요. 위례 신도시는 경기도 성남시와 경기도 하남시, 서울시 송파구 3개 기초자치단체가 세계 기초자치단체의 일부 지역들을 이제 위례 신도시로 조성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5, 6년, 6, 7년 전에 입주가 된 경우도 있고 최근에 입주된 경우도 있는데요. 위례 신도시의 아파트 숲이 쭉 펼쳐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롯데월드타워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나무 바로 왼쪽에 롯데월드타워인데요. 자, 잠깐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성곽입니다. 성곽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절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곳 2014년에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된 남한산성의 서문전망대에서 롯데월드타워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의
롯데월드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로 전방 5m 지점, 저기 간판이 있는데요. 남한산성 서문전망대라고 적혀 있고, 바로 오른쪽에 경기도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4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이 서문전망대가 바로 5m 전방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서울 전경을 조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전방 한 8km 정도 지점에 롯데월드타워입니다. 123층 555m 높이의 롯데월드타워고, 저기가 이제 제가 20년 2개월 동안 마라톤을 하고 있는 잠실 석촌호수 지역입니다. 그 너머로 서울의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 너머로 전방 한 17, 8km, 20km 정도 지점에 서울 남산이 있습니다. 서울의 중심 남산, 해발 262m 고지 남산과 서울 N타워, 남산타워도 보이고요. 약간 왼쪽으로 강남구 삼성동의 무역센터 빌딩 한 54층 될 텐데요. 무역센터 빌딩과 코엑스 빌딩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약간 더 왼쪽으로 대모산 북쪽 지역에, 대모산 북쪽에서 서울 삼성병원도 보이고요. 그 너머로 강남구 도곡동에 타워 팰리스도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 너머로 쭉 타워 팰리스 너머로 저기 여의도 지역도 보입니다. 타워 팰리스 약간 북쪽으로 해서 저 멀리 전방 한 30km 지점에 여의도가 보입니다. 여의도 63빌딩도 보이고 LG 트윈타워, 그리고 그 옆에 LG 트윈타워보다 더 높은 초고층 빌딩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방향을 약간 북쪽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북북서쪽 방향입니다. 북북서쪽 방향. 자, 제가 지금부터 지난 4월 27일에 갔었던 북한산 국립공원 비봉능선이 보입니다. 자, 제가 4월 27일에 갔었고 오늘이 5월 25일이니까요. 지금부터 28일 전입니다. 딱 4주 전입니다. 딱 4주 전. 오늘이 5월 25일, 4주 전인 4월 27일에 북한산 국립공원 비봉능선에 갔는데요. 자, 능선이 보입니다. 자, 지하철, 제가 잠실 쪽에서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전방 한 8km 지점에 롯데월드타워 근처 석촌호수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저기에서 자전거를 타고 한강 자전거길, 불광찬 자전거길로 해서 지하철 3호선 불광역에 자전거를 주차하고 잠실에서 불광역까지 자전거로 한 32km, 왕복 64km 자전거를 탔었습니다. 4주 전에. 그 다음에 불광역에서 등산을 시작을 해서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서울시가지를 가장 멋지게 조망할 수 있는 코스가 비봉능선인데요. 불광역에서 시작해서 족두리봉, 향로봉, 비봉, 삼오바이, 승가봉, 문수봉, 북한산성 대남문까지 5km 정도 코스가 비봉능선인데요. 제가 그 압능 구간이라서 굉장히 미끄럽기도 하고 조심스러운 위험한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봉능선을 왕복 종주했습니다. 불광역에서 시작된 족두리봉에서 문수봉 옆에 북한산성 대남문까지 편도 5km, 왕복 10km를 왕복 종주했는데요. 한 등산하는데 한 5시간 반, 하산하는데 한 2시간 반 해가지고 합계 8시간 정도 등산 및 하산을 했었고요. 또 자전거를 타고 잠실까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는 왕복, 잠실에서 불광역까지 왕복 64km, 자전거 왕복하는데 한 4시간 걸렸고요. 등산 및 하산하는데 또 8시간 합해서 자전거 4시간, 등산 및 하산 8시간, 총 12시간 정도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게 딱 지금부터 4주 전인 2022년 4월 27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지금 북북서 방향 전방 한 35km 지점에 북한산 국립공원의 정상이 보입니다. 정상이 백운대인데요. 백운대 해발 836m.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인수봉도 보입니다. 인수봉은 해발 810m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 앞에 만경대는 해발 800m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봉우리, 백운대, 인수봉, 만경대가 삼각형을 이룬다 해서 삼각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게 북한산 국립공원입니다. 북한산의 별칭이 삼각산이기도 합니다. 백운대 해발 836m, 인수봉 해발 810m, 만경대 해발 800m입니다. 그 다음에 약간 북쪽 방향으로 돌려서 제가 지금부터 6일 전에 갔었던 북한산 국립공원의 일부인 도봉산 방향을 비추고 있습니다. 도봉산은 제가 6일 전에 자전거를 타고 한강 자전거길, 그 다음에 중랑천 자전거길 타고 갔는데요. 잠실에서 도봉산역까지 편도 30km, 왕복 60km 자전거를 탔었고요. 그 다음에 등산은 도봉산 도봉탐방지원센터에서 시작해서 천축사로 해서 도봉산 정상인 자운봉이 해발 740m 고지입니다. 해발 740m 고지. 북한산은 정상 백운대를 오를 수 있는데요. 철봉으로 된 쇠 난간을 잡고 위험하지만 백운대 정상까지 오를 수 있지만 도봉산의 정상 자운봉 해발 740m는 사람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 표지석은 바로 옆에 있는 그 신선대 해발 726m 고지인 신선대가 도봉산의 정상 표지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선대로 해서 그 다음에 포대능선 구간이 굉장히 암는 구간이어서 위험한데요. 역시 철봉으로 되어 있는 쇠 난간을 잡고 포대능선 한 길이는 한 3-4km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포대능선 400m 구간인데요. 그 400m 구간을 철봉 쇠 난간을 잡고 한 3-40분 동안 조심스럽게 통과해서 포대능선 전망대 포대 정상이라고 하는데요. 포대능선 전망대에서 또 유튜브를 찍기도 하고 하산할 때는 그 만월암, 그 다음에 석굴암, 그 다음에 도봉대피소라 해가지고 한국 등산학교가 있는 도봉대피소 쪽으로 해서 내려왔으니까 그때 6일 전에는 자전거로 잠실에서 도봉산역까지 왕복 62km를 자전거 소요시간 한 4시간 걸렸고요. 등산 및 하산하는 데는 한 5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도봉산을 타원형 방향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타원형 방향으로 한 5시간 20분 정도 등산 및 하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이는 산이 수락산입니다. 수락산은 해발 640m 고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산이 불암산, 육군사관학교 맞은편에 북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불암산은 해발 510m 고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는 한강 경기도 하남시 미사리 조정경기장 근처에 미사지구인데요. 북북 동쪽 방향을 찍고 있습니다. 북북 동쪽 방향 경기도 하남시 미사리 조정경기장 근처에 미사지구라는 아파트가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 너머로 이 숲을 너머로 경기도 남양주시 덕소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덕소 바로 위에 있는 산이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애봉산입니다. 애봉산은 해발 678m입니다. 애봉산은 남양주에 있는 산인데 해발 678m고요. 지금 여기는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이 남한산성 너머로 경기도 하남시에 또 금단산이 있는데요. 금단산은 애봉산보다 해발 20m가 낮으니까 해발 658m입니다. 해발 658m. 그렇게 해서 주변의 산들을
태산줄령 정도는 안 되지만 그래도 비교적 높은 산들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에워싸고 있는 형국입니다. 조선왕조가 건국된 1392년부터 이곳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였는데요. 지금까지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1392년에 조선왕조가 건국이 됐으니까 지금부터 630년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630년이 됐습니다. 올해가 2022년이니까요. 1392년이니까 600년 플러스 22 플러스 8 하니까 정확하게 지금부터 630년 전에 조선왕조가 건국이 됐습니다. 1392년에 630년 동안 이곳, 물론 초기에는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에서 조선왕조의 도읍이 약간 몇 년 있긴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조선왕조가 개국이 되고 몇 년 있다가 바로 수도를 개경에서 한양으로 천도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선왕조가 개국된 630년 전부터 지금 보고 계신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로서 63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쭉 저기, 그래서 서울 주변에 이렇게 산들이 꽤 많은데요. 남쪽에 있는 산은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남한산성을 포함해서 여기가 남한산의 해발 522m고요. 이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자, 전방 한 8km 지점 북서쪽 방향 촬영하고 있는데요. 롯데월드타워 123층 555m 높이 너머로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의 남쪽 지역을 한수 이남 지역, 그 다음에 한강의 북쪽 지역을 한수 이북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한수 이남 지역의 산들은 비교적 흑산입니다. 주로 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서 육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제가 서 있는 이곳 남한산성부터 시작해서 남한산은 해발 522m, 그 다음에 저기 전방 한 10km 지점에 서울 삼성병원 남쪽에 대모산, 그 다음에 구룡산은 각각 해발 293m, 해발 306m고요. 그 너머로 또 이제 서초구에 우면산도 있는데요. 우면산은 규모가 좀 작고, 그 다음에 지금 전방 한 20km 정도 지점, 제가 남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전방 한 20km 정도 지점에 청계산 해발 618m 고지고요. 그 다음에 약간 오른쪽으로 서쪽 방향입니다. 전방 한 30km 지점에 관악산이 보입니다. 해발 629m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모산, 구룡산, 우면산, 청계산, 관악산, 다 한수 이남의 산들은 주로 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서 육산, 그 다음에 흑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한수 이북에 있는 산들을 아까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북북 서쪽 방향입니다. 전방 한 30km 지점에 북한산 국립공원 정상부가 보입니다. 백운대, 인수봉, 만경대. 저기 북한산하고 그 다음에 바로 오른쪽이 도봉산, 또 그 오른쪽이 수락산, 그 아래가 불암산인데요. 도봉산과 수락산 사이에 사패산이 있습니다. 사패산. 그건 이제 과거 명칭으로는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 현재 명칭으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라고 하는데요. 그 고속도로 터널이 사패산을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수 이북에 있는 오산이 있습니다. 오산. 그래서 불수사도북이라고 하는데요. 불암산, 수락산, 사패산, 도봉산, 북한산. 이니셜을 따서 불수사도북이라고 합니다. 불암산, 수락산, 사패산, 도봉산, 북한산. 그래서 이러한 한수 이북에 있는 5대 산은 다 돌산,
암릉 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석산, 돌산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수사도북 저 산에는 오산 종주 산악 마라톤 코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4주 전에 북한산 국립공원 비봉능선을 등반을 했었고요. 6일 전에는 도봉산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한 10여 년 전에는 불암산하고 수락산, 이산 종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하철 4호선 상계역에서 내려가지고 불암산을 오르고 내리고 그 다음에 다시 수락산을 오르고 내려서 지하철 7호선 장암역인가 도봉산역 북쪽에 있습니다. 장암역에 장암역 쪽으로 하산한 적이 있는데요. 그게 지금부터 한 10여 년, 한 15년쯤 전입니다. 불암산과 수락산, 이산을 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수이복의 5산 중에 사패산은 안 가봤고요. 나머지는 다 가봤습니다. 불수사도북 한수이복의 5산 중에 사패산 빼고는 다 가봤습니다. 다시 북서쪽 방향입니다. 전방 한 8km 지점에 롯데월드타워가 불이 깜빡깜빡거리고 있습니다. 이제 곧 현재 시각은 한 6시가 좀 넘었는데요. 오늘 일몰은 한 7시 한 40분 정도, 7시 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일몰이 될 것 같은데, 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아직 해는 지진 않았는데요. 구름이 끼어 있고, 일기예보에 의하면 오늘 밤 10시부터 비가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반팔을 입으니까 굉장히 날씨가 좀 추워지고 있습니다. 바람이 굉장히 세차게 불고 있어 가지고요. 자, 롯데월드타워 방향을 다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성곽 안에 나무들이 바람에 세차게 나뭇잎이 흔들리고 있고요. 이쪽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뭇잎이 바람에 따라 세차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쌀쌀합니다. 쌀쌀하게 느껴지고, 이 앞에 성곽 밖에 전방 5m 지점의 소나무도 소나무 이파리가 약간 흔들리고 있습니다. 보통 기온은 고도가 100m 올라갈 때마다 기온이 0.6도씩 떨어진다는데요. 현재 이 지점은 해발 한 450m 지점입니다. 남한산의 정상은 아니니까 해발 450m 지점인데요. 해발 100m 올라갈 때마다 기온이 0.6씩 떨어지면 64, 24, 한 2.5에서 3도가 저기 잠실 평지보다는 더 기온이 낮을 것 같습니다. 저기 잠실 지역에 평지보다는 여기가 해발 450 정도 고지니까 평지보다 한 3도 정도 낮을 것 같고, 바람을 많이 받고 있어서 더 쌀쌀하게 느껴집니다. 자, 저기 전방, 제가 이번에는 북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전방 한 800m 지점에 산불 감시 탑도 보입니다. 최근에 한 3, 4개월 전인가 2, 3개월 전인가 이곳 남한산성도 제가 아까 등산 시작했던 저 지점에 제가 송파구 거여동, 제가 비추고 있는 이 방향입니다. 이 방향 송파구 거여동 쪽에서 과거에 제 3공수 여단이 있었던 송파구 거여동 쪽에서 등산을 시작했는데요. 거기에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행정구역상으로는 경기도 하남시 지역을 통과를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요. 지금부터 한 2, 3개월인지 3, 4개월 전에 이 남한산, 제가 비추고 있는 방향에 사부능선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산불이, 잠실 집에서도 산불이 보이고 소방차 출동하는 것도 보였었는데요. 잘못했으면 이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이 손상을 입을 뻔했었던 사건이 한 2, 3개월 내지 3, 4개월 전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산 기슭에 저기 아파트 숲들이 쭉 펼쳐져 있는데요. 전방 한 4km 지점은 허허 벌판입니다. 그냥 나대지 상태인데 저기도 곧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저 나대지 바로 오른쪽으로
단독 주택가가 꽤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송파구의 거마 지역이라고, 거마 지구라고, 거여동 마천동 지역입니다. 거여동 마천동 지역. 저기는 송파구에서는 좀 낙후된 편입니다. 다른데 대부분은 아파트 숲인데요. 저기 거여동 마천동 쪽은 단독 주택 단지가 많아서 약간 송파구에서는 낙후돼서 저기도 이제 곧 재개발이 될 걸로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올라올 때 저기 제가 비추고 있는 방향 송파구 거여동에서 올라왔는데 잠실에서 탄천 자전거길, 그 다음에 장지천 자전거길, 그 다음에 여기 위례신도시를 통과해서 송파구 거여동 저기 남한산성 등산로 입구까지 자전거로 한 55분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 다음에 등산을 시작할 때 초반에는 돌길을 한 1km 정도 걸었는데요. 중반부터는 나무 데크로 나무 계단이 있습니다. 나무 계단이 총 1222개 계단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나무 계단이 이제 보이실 텐데요. 저 계단이 저 등산로 중반부터 여기까지 계단이 한 1222개 계단을 올랐습니다. 시간을 재봤는데요. 한 18분 정도 논스톱으로 빠른 속도로 등산용 스틱을 짚으면서 올라왔습니다. 자, 이거 서문 전망대. 오후 저녁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등산객들이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또 오늘은 평일이어서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저 멀리 북서쪽 방향에 북한산 국립공원의 능선이 장쾌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의 랜드마크이자 대한민국의 랜드마크 롯데월드타워 북서쪽 방향 전방 한 8km 지점에 롯데월드타워의 위용이 펼쳐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문 쪽으로 우익문 쪽으로 좀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전방 50m 지점이 서문 우익문입니다. 우익문. 오른 우자 날개 익자 문자에서 오른쪽 날개에 해당되는 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동문은 이제 좌익문입니다. 지금부터 한 390년쯤 전인 1636년 병자호란에 치욕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이곳 남한산성인데요. 제가 이 비추고 있는 방향이 서문입니다. 서문 우익문입니다. 조선 인조 임금께서는 청태종이 한양을 점령하고 이곳 남한산성을 에워쌌는데요. 청태종의 병력은 12만 병력이었고 조선 인조 임금은 조선군 13,000명 병력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병력은 13,000밖에 안 되는데 청태종의 병력은 12만 대군이었기 때문에 10대 1 정도 거의 중과부적인 상황에서 저를 비추겠습니다. 중과부적인 상황에서 한겨울에 무기는 떨어져 가고 또 식량도 거의 떨어지고 또 추위가 너무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항거했던 기간이 정확하게 47일인데요. 1636년 12월 14일부터 이듬해인 1637년 1월 30일까지 총 47일 동안 이곳에서 항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주전파와 주합파 간의 치열한 그 논쟁이 있었습니다. 항복을 하자 하는 주전파도 있었고 항복하자는 주합파도 있었고 끝까지 싸우자는 주전파도 있었는데요. 결국은 항복을 결정하고 인조 임금은 여기 남한산성에 들어올 때는
남문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남문 쪽으로 말을 타고 들어왔는데요. 남문은 문의 높이가 높아서 조선 인조가 여기에 피라는 올때 남문을 통해서 여기에 입성을 했고 말을 타고 들어왔는데요. 47일 동안 항거하다가 이제 항복하기로 결정하고 여기에서 나갈 때는 방금 통과했던 서문으로 나갔습니다. 항복하러 나갈 때는 서문으로, 서문은 문이 낮기 때문에 말에서 내려서 이쪽 제가 등산 올라왔던 그 코스 거여동 쪽으로, 송파구 거여동 쪽으로 내려갔고, 여기에서 자 제가 비춰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자 다시 롯데월드 타워 쪽을 비추고 있습니다. 저기 롯데월드 타워가 제가 20년 2개월 25일 동안 달리고 있는 잠실 석촌호수 동호와 서호 중에서 동호의 북쪽변에 롯데월드 타워가 지금 보이는데요. 또 서호의 북쪽변에는 롯데월드라는 테마파크 놀이시설이 있고요. 그래서 삼전도가 어디냐, 조선 인조가 서문을 통해서 나가서 삼전도에서 항복식을 했는데요. 청태종 앞에서 항복식을 했는데요. 삼전도의 위치가 정확하게 석촌호수 서호의 북동쪽 코너입니다. 석촌호수 서호의 북동쪽 코너, 거기가 삼전도입니다. 서호 안에가 삼전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삼전도비 비석을 세워놓을 수가 없어서 10여 년 전에 서호의 북동쪽 코너에다가 삼전도비를 세워놓고 비각도 세워놨는데요. 거기가 삼전도에서 거기 가서 조선 인조가 항복식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은 조선 인조가 항복식을 할 때 저기 삼전도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1637년 1월 30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곳 남한산성에서 47일 동안 항거를 하다가 도저히 이제 승산이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항복하기로 결정하고 저기 삼전도로 나가서 항복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 여전히 불이 깜빡깜빡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성곽을 한번 보시면 이 성곽길 안에는 이처럼 굉장히 길이 평탄하고 성곽 안쪽에서는 높이가 한 1m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반면에 성곽 바깥쪽에서는 굉장히 가파릅니다. 가파른 성곽입니다. 가팔라 가지고 성곽의 높이가 7, 8m, 8, 9m, 10m 가까이도 되는 지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그 청태종도 이 성곽을 12만 대군으로 에워싸고 있었을 뿐이지 이 안으로 공성전을 통해서 이쪽으로 성을 함락시키진 못했습니다. 이처럼 굉장히 가파릅니다. 자, 보시다시피 바깥쪽은 성곽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가파르게 되어 있고 성곽의 높이가 바깥에서는 한 5, 6m 되는 지점도 있지만 7, 8m 그런 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태종이 군대가 12만 대군이나 됐었고 우리 조선군은 안에서 수비하고 있는 조선군은 13,000명이니까 거의 10대 1 상황, 중과부적인 상황에서 청나라가 압도적 우세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성을 함락시키지는 못한 이유는 이런 이유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조선은 이 안에서 추위야 싸워야 되고 무기 식량이 떨어지면 지구전으로 가게 되면 항복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청태종도 무리하게 공성전을 통해서 공격하면 청나라 병사들도 많이 피해를 보게 되니까 시간을 좀 끌고 지구전으로 밖에서 에워싸고 있자. 그러면 조선군은 항복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기 때문에 공성전을 펼치진 않았었을 것 같습니다. 공성전을 만약에 펼쳤다면 이렇게 가파른 성곽 외벽에서 공격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청나라 병력도 굉장한 손실이 초래됐었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자, 여기 성곽이 이렇게 가파를 뿐만 아니라 이 산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게 되어 있습니다. 산, 지금 숲으로 뒤덮여 있는데요. 산 자체도 굉장히 가파르고 성곽도 가파릅니다. 그래서 이 성곽의 길이가 쭉 성곽의 길이가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데요. 성곽 안에는 이렇게 성곽 높이가 한 1m 정도밖에 안 느껴집니다. 그런데 바깥은 이렇게 굉장히 가파르고 높이도 한 7, 8m, 10m 정도 되는 구간들도 있습니다. 자, 이 성곽의 길이가 총 한 9.5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9.5km 정도. 이 성곽이 쭉 이렇게 평지로 성곽 안에는 비교적 평탄하게 산보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인 구간도 있습니다만은 약간 업다운이 심한 구간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성곽이 총 남한산성 성곽이 길이가 한 9.5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 동문, 서문, 남문, 북문 그 각 문이 있고 이 성곽 안에는 이제 중심부에는 그 산성 로타리도 있고 또 행궁도 있습니다. 임금이 여기 피난 와가지고 일시적으로 머물렀던 행궁도 있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 그래서 저기 보시는 그 롯데월드타워 저쪽에 삼전도가 있어서 저기에 나가서 이제 항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항복을 할 때 그 원래 한강의 본류가 지금 한강의 본류는 아니었습니다. 잠실 쪽은 그 오전에 이제 잠실 석촌호수에서 마라톤 할 때 한강의 본류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롯데월드타워 저희가 잠실 지역인데요. 잠실이 원래는 섬이었습니다. 부리도라는 섬이었습니다. 뜰부자, 마을 리자, 섬도자에서 한강에 떠 있는 모래섬이라 해서 부리도라고 했는데요. 잠실은 섬이었고 잠실의 남쪽 지역에 송파강이 흘렀습니다. 지금의 석촌호수 자리에 송파강이 흘렀고 그 다음에 지금 한강 자리는 신천강 자리입니다. 신천강, 잠실의 북쪽에 신천강 자리가 지금의 한강 자리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잠실이라는 섬의 남쪽에는 송파강이 흘렀는데 그게 지금 석촌호수 자리고 그 다음에 잠실의 북쪽에는 신천강이 흘렀는데 그게 지금 한강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51년 전인 1971년에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서 잠실의 남쪽에 있던 송파강을 석촌호수 부분만 남겨놓고 동쪽 지역의 올림픽공원 쪽, 서쪽 지역의 잠실 종합운동장 쪽을 매립을 했습니다. 매립을 하는 바람에 잠실이라는 섬은 육지로 편입이 됐고요. 송파강은 잠실 석촌호수만 빼고 동쪽 지역, 서쪽 지역이 매립돼 버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강이 아니고 한강의 본류 지위도 상실을 해버렸습니다. 원래 송파강이 한강의 본류의 지위를 갖고 있었는데 석촌호수라는 인공 호수만 남겨놓고 한강의